관법 경청 대화 내용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대머리 아저씨 가 아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청객 중에 한 아주머니께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보시면 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들어줍니다. 그 아들의 뭐라고 하지를 않죠. 어떤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는 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겉마음으로서는 내가 바라는 게 그건지 확신이 없구나. 한편 그러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아들하고 공감적 경청을 하다 보니 이 빨간 글씨에 해당하는 창피하지만 수업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라는 어떤 팩트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팩트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공감적 경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 이제 팩트가 되고 또 필링이 되고 어떤 포커스가 되겠죠.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더 감정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무리는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꾸나 라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법적 질문, 이 인의에 해당하는 관법에 의해서 관법에 이어서 이런 연법은 질문에 해당을 하는데 관법의 에서 팩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팩트에 대한 질문을 이제 여기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상태에서의 의식의 화살표는 밖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데 질문을 받을 때는 의식의 화살표는 안으로 잠재의식으로 향하다.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빨간 줄에 어떤 과목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과목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요. 어떤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해답은 알고 있으니까 어떤 풀어지게 되겠지요. 뭔가. 그러면 질문과 대답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관법에서 풀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 위에는 연법의 작용이라고 하는 즉 우리 오행으로 얘기했을 때 상극의 상태 어떤 갈등과 번민, 부딪힘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상극 그런 것들이 있으면 풀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한이 되어져서 이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쌓인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응어리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심히 들어주다 보면은 거기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질문을 또 하면 또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대로 어떤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는 이런 잠재의식 여기에서는 이 표면의식의 연법의 작용과 반대로 풀어지려고 하는 밖으로 표출돼서 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즉 상생, 오행으로서는 상극과 반대인 상생의 어떤 개념 상생은 합이 되어져 가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표면의식의 그물망이 표면의식이 조금 느슨해지면은 그거는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적인 측면에서는 이 표면의식의 어떤 긴장을 푸세요. 또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는 것들이 어떤 분별, 통제, 조절을 줄여라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풀어져서 나오니까. 근데 풀어져서 이것저것 다 풀어져서 나오는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질문만 하나만 똑 골라서 문제가 되는 질문, 아까 팩트를 알게 됐듯이 공감적 경청으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풀어진다. 우리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법적 질문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의식의 거울이다 하는 얘기죠. 즉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것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통합해서 어떤 잠재의식에 응어리 되어져 있는 것이 이 표출이 그 질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의식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 논리적 단계라고 하는 이거는 그레고리 베이슨이라고 하는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제창한 그런 이론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계층론으로 학습과 변화의 다양한 단계를 6가지로 분류한 이론인데, 이거는 옆에 이런 1, 2, 3, 4 4가지의 어떤 계층이 우리가 배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층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계층이 여기에 어떤 환경적인 것과 어떤 행동적인 어떤 그런 차원. 그 다음에 2번은 문제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계층. 즉, 능력과 어떤 능력적인 것. 그 다음에 문제의 의미를 자기가 지향하는 것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다시 받아들이는 계층은 여기에 어떤 자기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어떤 계층. 그 다음에 4번은 문제가 자신의 성장이나 사회와 관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계층이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정체성의 계층.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환경, 행동, 능력, 또는 믿음과 가치관, 정체성, 영성 이런 것들이 계층이 있는데, 즉 상위 계층이 바뀜으로써 하위 계층이 바뀐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의 도표와 반대죠. 매슬로우 이론은 욕구 이론은 5단계 욕구 이론은 밑에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욕구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렇게 상위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밑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그러한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선도 수련을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도 잘 기도 못 느끼겠고 잘 좋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액션, 행동도 매일 와서 한다는 거죠. 행동.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능력적인 게 부족하면 이제 국선도 효과가 덜 날 수도 있겠고, 또 능력적인까지 해결이 돼서 능력도 있지, 행동도 성실하고 근면하죠. 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안 온다, 길을 느낄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어떤 자기에 대한 신념, 믿음이 부족한다거나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 어떤 게 좀 국선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선도에 대한 신념을 가졌을 때,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걸로 확립이 되어졌을 때는 이런 능력이 나오겠죠. 능력이 생기고 어떤 행위도 힘을 받게 되고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람 의식 단계는 6단계이고 이 영성까지 포함해서 상위 단계가 바뀌면 하위 단계가 바뀌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체성의 단계가 해결되면 거기에 이 하위 레벨은 다 변화하기 쉽다. 그 다음에 습관,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이 상위 개념, 행동을 바뀌어야 되겠고 행동이 바뀌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능력이 바뀌려면 어떤 자기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가치관이 어떤 바뀌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바뀌려면 또 자기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5단계와 5단계 이론과 이런 거 신경논리적 단계라는 뉴로로지컬 레벨 이것이 서로 좀 상반되는 개념. 즉 앞에서 설명드린 관법과 연법의 어떤 서로 상반된 그 도표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앞에서 했을 때 관법에서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팩트를 알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 팩트가 이 정도 경지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능력적인 측면이 능력이 좀 없다 떨어진다 열심히 해도 행동을 해도 잘 안 된다 했을 때 어떤 그 신념적인 어떤 가치관을 변하면 이런 것들이 하위 단계는 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바로 그 윗단계로 너무 이 환경적인 단계에 있는데 아이덴티티라고 하나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했으면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적인 그 윗단계 또 액션이면 그 윗단계 능력적인 것 능력 정도면 그 윗단계 가치관이나 신념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바뀌게 해줘야 좋은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아마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이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어떤 그런 여기 상위 단계 이 8년 동안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싸움 어떤 그 환경적인 거 어떤 액션 행동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지 능력적인 측면에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질문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이 항우는 어떠냐 하는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조금 자랑스러움 그런 것들을 좀 참모들에게 동의만 구했던 항우. 그 다음에 유방은 어떻게 하지라고 의견을 구하는 물음. 즉 모든 전투에 앞서 참모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던 유방.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질문에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겸손하게 어떤 그 참모들에게
어떤 답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즉 관법의 영역인 잠재의식, 무의식에 답이 있다. 그 무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카롭게 한 가지가 깊이 무의식에 해답까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질문도 가려서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7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이란 짧고 단순하고 간결한 질문, 의도가 없는 투명한 질문, 직접적인 명료한 표현의 질문, 나의 궁금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 즉 아까 어떠냐 했을 때 나 궁금함을 풀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곡선도 행궁하고 똑같죠. 앞에서 설명드린. 그래서 즉 상대를 나의 내면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면 세계에서 풀어지고자 하는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뭔가 의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과 염의 조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되는 대화법.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둘이 아닌 하나를 추구하죠. 여기서 한 방을 추구하는 기시공이라고 했듯이 그러려면은 이런 첫 번째 선입견, 편견이 없어야 되고 판단, 중지, 그 다음 공감적 경청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면 격려와 지지와 인정,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즉 내가 혼자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용서, 나 스스로가 하나 되는 그런 방법. 그것이 바로 피드백, 격려, 지지, 인정, 칭찬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련의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억눌렸던 감정이 풀어지고 억눌렸던 어떤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지지, 격려, 인정,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즉 힘을 돋워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하고도 하나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나의 내면을 상대로 여겼을 때는 나 스스로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F와 관념의법이라고 하는 아까 공감적 경청에서 어떤 표면적인 팩트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그것이 팩트라고 알고 있죠. 대부분 다 표면적인 어떤 겉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느낌이 그것이 팩트인 줄 안다는 거죠. 자기도 속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감적 경청으로 이렇게 쭉 감정을 들어주고 그 감정 이면의 어떤 그 의도, 욕구 그런 걸 알아차리려면 이 공감적 경청, 관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쭉쭉쭉쭉 이렇게 아까 창피하지만 과목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라는 어떤 팩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창피하지만 필링,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팩트와 필링 그 다음에 그 창피하지만
몇 과목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포커스, 거기에 중심, 그게 숨은 의도라는 거죠. 즉 팩트와 필링과 포커스가 하나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관과 염의 그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뭔가 팩트가 확인이 되어지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는, 그것이 이제 다 질문과 어떤 경청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냥 그 상태에서는 풀어져서 나오니까요. 해답이 얻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관과, 느낌은 관, 그 다음에 팩트는 염, 그 다음에 포커스는 의법으로서 어떤 중심을 맞추면 어떤 중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세 관념 의법이 딱 통일이 되어지면, 조화롭게 되어지면 중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윤직골중이나 포일수정,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죠. 그 5가 1차 통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관이 경청이 되고, 염이 질문이 되고, 의가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셋인 것 같으나 하나란 얘기죠. 중으로서 균형이 맞아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관의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 욕구 5단계, 그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메슬로우가 죽을 때쯤에,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5단계 있는데, 이것이 역으로, 옆 피라미드로, 즉, 자아실현의 욕구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단계가 됩니다. 그냥 보인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지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메슬로우도 아마 공부를 한참 할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마 관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즉 자아실현의 욕구가 제일 처음이다. 첫 번째 욕구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오토가 모든 욕구에, 하위 욕구에 하나씩 붙음으로써 6, 7, 8, 9일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관점의 전환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대로라면 아까 얘기한 그레고리 베이슨이 주창한 생리적, 논리적 단계, 신경 논리적 단계, 뉴로로지컬 레벨이라고 하는 그 이론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두 사람 다 미국 사람이고, 이게 출생 연도를 보면 1908년에 태어난 게 메슬로우고, 그 다음에 1904년에 태어난 게 베이슨이라는 얘기죠. 주로 한 4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 사람은 인류학자고 한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설을 주도했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관점이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 근데 또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로 5단계 욕구를 세 가지로 바뀐 학자가 알더퍼라고 하는 학자가 ERG 이론이라고 하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6, 7, 8에 해당이 되는, 거기에 하나씩 자아실현 욕구 5가 붙음으로써 6, 7, 8, 9가 되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정리를 했다는 알더퍼의 논리가 아마 우리의 생수, 성수로서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곡선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곡선도식으로 한번 정리해본 심리학자들의 어떤 이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덧붙여서 어떤 그 현대적 어떤 경청과 질문 또는 피드백을 이렇게 곡선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 지금 현재 가장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주창하는 게 그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도 역시 이 관법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그 상담법이고, 그런 것들이 요새 또 유행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영역이 파괴되는 쪽으로 흐르도록 돼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이 그 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융합과 연결성, 융합성과 연결성인데, 이런 그 연결을 시켜서 융합을 함으로써 어떤 응용을 하는데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확장을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곡선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심리학과 한번 그 심리학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경청과 질문, 피드백을 곡선도 단전 행공원리로 풀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상위 개념이 해결이 되면 하위 개념들은 그냥 바뀐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질문들은 경청을 함으로써 어떤 팩트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확인이 되면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즉 질문과 대답이 없어지는 그런 경지, 즉 태극의 상태, 어떤 지금 여기라고 하는 here and now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